안녕하십니까. 평등 세상, 대동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까라TV입니다. 까라는 우리말 까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까라TV는 소외받는 자, 힘없는 약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위헌 위법성에 대하여 변론해 주실 쌍방송송 대리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측에서는 신 변호사님, 피고 측에서는 김 변호사님 출석하셨군요. 이 쟁점에 관해서는 먼저 상고인은 원고 측에서 먼저 변론해 주시겠습니까? 이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부인 연은의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제1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과 위법성에 대해서 변론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제2항은 헌법상 법률 유보와 법치행정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위헌, 위법이라는 것이 원고 주장의 변론의 요지입니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제2항에 의해서 시정욕을 했습니다.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원고조합의 의사에 반해서 원고조합의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 조합에서 내쫓으라는 시정욕을 하였고, 이렇게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규약 개정과 해직자 배제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이 시정욕을 이행하지 않자 역시 피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제2항에 근거해서 30일 내 시정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그 다음 날인 2013년 10월 24일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를 말미암아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법내 노조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이 사건 행정행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년 5월 28일 2013 헌마 67일 결정은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 정교조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원고는 법의 노조 통보에 따라 비로소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바로 당해 사건이 이 사건에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고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하는 시정요구, 법의 노조 통보는 행정행위이고, 행정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쟁점에 들어가기 앞서서 원고 측이 가장 의문점을 가지는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설립 전 노동조합과 설립 후 노동조합의 문제입니다. 설립 단계의 노동조합은 권리가 형성 단계이고 좀 비유하자면은 태아의 권리 능력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 단계의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합니다. 즉 노동조합법 제12조 3항에 의한 설립신고 반려처분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서만 태아의 권리 능력, 설립 전 노동조합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와 같이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년으로 사회적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 처분 근거인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은 법률로 제한하는데 이미 사회적 실체를 형성한 법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성인의 권리 능력은 시행령으로 제한한다? 이게 과연 허용될 수 있는가? 이게 원고 대리인이 가지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1981년 청계피복 노조 사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은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신 이소선 여사님이십니다. 왼쪽 사진은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오열하시는 이소선 어머니의 모습이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1981년 이소선 어머니가 아드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노동조합의 효시인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구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 해산명령으로 강제 해산되고 사무실 집기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청계피복 노동조합이나 팻말을 들고 거리에 내쫓긴 모습을 비유해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거 1981년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나마 구노동조합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고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3년이 흐른 2013년 이미 민주화 이후에 과연 군사정권도 가능하지 않았던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 적어도 6만에 걸친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의 권리 능력을 박탈하고 제한할 수 있는가? 여기서 원고의 두 번째 질문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명하겠습니다. 구노동조합법, 과거의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해산명령을 두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행정관청이 임의로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노동학법이라는 대명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1987년 11월 여야 만장일치로 법률에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채 한 4, 5개월 뒤 지난 1988년 4월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무엇으로? 시행령으로 부활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제2항의 원형입니다. 왜 시행령으로 부활했을까? 당시 1988년 4월에는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이미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삭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자신이 없으니까 국회에서의 논의를 막고 밀실에서 시행령을 부활시킨 게 바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조항의 근거 조항입니다. 태생부터 법치주의와 국회 입법권을 잠탈하는 목적임을 연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반드시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입법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시정력으로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습니다. 법외노조 통보로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6만 조합원의 단결권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시행령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 행정주체가 행정권을 발동하려면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법률 없으면 행정행위가 없고 법률 없으면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헌법이 말하는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직접 규정 없습니다. 시정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한 바 없습니다. 법외노조를 통보해서 6만 조합원의 단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 법률이 피고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걸 허용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리를 위반해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청이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위헌위법입니다. 셋째,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습니다. 헌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모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배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시정요구는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사항입니다. 하지만 모법인 노동조합법 96개 조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시정요구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법외노조 통보 역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노동조합법 96개 조문 그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위임 한계 일탈, 모법의 위임 없이 입법사항을 함부로 행정권한이 행사했다는 점에서도 위헌위법입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됐는데 하나하나씩 짧게 반박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가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정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율적 시정기회란 말을 바꿔 말하면 일종의 행정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제4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첫째, 행정지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강요할 수 없다. 둘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행정절차법 48조 1항과 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정요구를 보면은 첫째, 원고 조합과 원고 조합원 6만 명의 의사에 반해서 했다는 점은 쌍방간의 다툼이 없습니다. 둘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과 6만 조합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행정지도 또는 자율적 시정기회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피고의 주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의미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친절하게 확인시켜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청구인 정교조는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에 따라서 비로소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권리박탈은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라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는 어떠한가? 실제도 그러합니다.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2013년 10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있은 그 다음 날 이러한 절차들이 취해집니다. 원고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노동쟁이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은 상실되었고 진행 중이던 단체 교섭은 중단되었습니다.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전임 허가가 취소되었고 결국 34명의 신규 해고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강제로 내쫓겨서 거리로 나섰고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이유로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형사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처분을 일으키는 행위가 어떻게 확인적 의미인가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실제로 원고 조합과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성적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셋째, 피고의 주장은 마지막 주장입니다. 노조법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의 집행명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즉 노동조합이란 이런 단체를 말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조법 2조 4호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노조법 2조 4호의 집행명령이므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피고 주장의 요체입니다. 하지만 노조법 2조의 제목은 1조는 입법 목적이고 어느 법률이나 1조는 입법 목적, 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데피네이션 규정입니다. 근로자라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하면 이러이러한 단체를 말한다는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몫이지 감히 행정청이 집행명령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은 미의 개념을 정의하다. 예술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다.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문헌적 의미에서의 정의, 개념 규정의 의미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가? 아름답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통보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문의적 한계를 뛰어넘는 해석입니다. 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야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치주의와 법리주의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법부는 노조법 2조 4호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습지 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이미 2005년도인 2005-39136 판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노조법 2조 4호를 해석해서 이 학습지 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둘째, 유성기업이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인데 사용자의 사주를 받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은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보지 아니한다라고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이 했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 통제는 감히 행정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사법당국이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 판결의 실제 예이고 ILO의 확고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설립 후 노조의 적격성 심사 어떻게 할 거냐? 사법부가 하면 됩니다. 법의 노조 통보가 없어도 설립 후 노조의 적격성은 권리 유무는 사법부가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고 실제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의 노조 통보는 사법부의 권한을 유탈한 침해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하나 마지막 예를 들겠습니다. 상법 169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가만히 어떤 한 회사를 보더니 너무 기부를 많이 해서 영리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정의 규정에만 근거해서 별도의 법률 근거 없이 회사 정의 규정만으로 상법에 의한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통보하고 상법 적용 중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상법상 효력을 모두 부인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운 질문이 실제 이 사건에서 벌어진 바로 이 사건 법원에도 통보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회사 정의 규정만으로는 노동조합법 정의 규정만으로 바꾸고 상법에 의한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를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바꾸고 상법 적용 중단을 노동조합법 적용 중단, 회사 계약 무효화를 단체 협약 무효화로 한다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좀 이상한 논리가 바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의 회사 아님 통보가 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도 말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법성 쐐기 판결 2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966 4374 판결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금지 규정에서 행정청의 자기 의무 명령권이, 즉 이 사건 시정 요구와 같이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자기 의무 명령권이 도출될 수 없고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금지 규정도 안 되는데 노동조합법 제2조라는 정의 규정에서 피고의 시정 요구 권한이 도출될 수 없고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에 확립된 판결입니다. 두 번째 위법성 쐐기 판결입니다.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학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정청이 너는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법적 자격을 박탈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등록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관청, 주무관청이 폐쇄를 명하려면 반드시 폐쇄 명령에 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위법성 쐐기 판결 두 번째 대법원 992-6002 판결입니다. 이 두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시정 요구, 법외노조 통보는 위헌, 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법 제2조 4호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2020년 이 사진은 2020년 정부 시무식 사진인데 18부 17청의 각계 장관급들이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서 시정 요구,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했는지 노조법 제2조 4호 항목은 아무것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주어가 없는 정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는 상고 이유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말씀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규제철폐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시정요구와 같은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더 고강도의 법률 위임을 요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1항은 이 사건 시정요구와 같은 행정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시정 요구와 법외노조 통보는 직접 규정된 바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직접 규정된 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만 근거했을 뿐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청문회, 의견 청취 절차 모든 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 권한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 위법성 쐐기 판결 1, 2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 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 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헌법상 법률보 원칙, 위임 한계를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고유한 법 해석과 적용 권한을 잠탈해서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상대방 대리인께서 혹시 변론하실 동안에 필요하면 옆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서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고 측에서 변론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대법관님, 안녕하십니까. 1쟁점의 변론을 맡은 정부법무공단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을 살피기 전에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이를 전제로 한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교원은 교육이라는 민주시민 양성의 기초적 근간을 마련하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5조 역시 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원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률의 내용을 요약하면 교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교원노동조합이란 교원이 주체가 되어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즉, 교원노동조합은 반드시 교원만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으로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30일의 기간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법상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노조법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교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저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 법령인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법률적 효과인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효력을 선포하는데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정한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 제75조가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일종인 집행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시행령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원노조법의 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에게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역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 시행 명령에 따른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할 경우 그야말로 법률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 유보 원칙의 재확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은 집행명령이고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설립 후 노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절차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노동조합법 제12조는 설립 신고 시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위법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규약 시정명령 제도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93조에서는 이러한 규약 시정명령에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설립신고가 수리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사후에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대로 과연 그것만으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왜 그러한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특히 교원노조법은 1998년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사회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모두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대등한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적법성 준수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의 교원인 경우에도 교육이라는 그 직무의 특수성상 국민 일반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책무를 가진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법률을 지키고 준수하리라는 기대와 신뢰는 당연히 법률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은 노동조합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3조는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내용에 노조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에 의한 타율적 해산을 예정하고 있는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최초 설립 당시에 적법한 설립 신고로 인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의 실체를 존중하고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규약 시정명령을 통해 적법 상태로 회복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원고와 같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숨기고 허위의 규약을 제출해서 설립 신고를 기망으로 받아내고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따르지 않고 결국 형사 고발까지 되어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도 끝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규정이 가능한 절차 규정이 단지 법률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법 위반 상태를 방관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선언한 입법자의 의사이겠습니까? 그것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위임한 국민의 온전한 의사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명백한 법문헌과 법문헌에 내재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스스로 무력해지는 길을 결코 택하지 않습니다. 법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수호하고 지탱하는 우리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려 3년 이상의 인내 끝에 원고에게 교원노동조합 법령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하기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때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이루어진 시정 요구의 의미 역시 명확해집니다.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어떠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원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에 따른 효력의 선언을 행정청이 잠시 유보하고 위법 상태를 적법 상태로 회복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원고와 같이 법 위반을 포기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제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라고 법률 준수를 촉구하는 마지막 권고인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과는 달리 시정요구, 즉 요청이라는 문헌적 표현을 쓴 것도 이러한 연유에 기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통보가 가져오는 구체적 법적 효과를 통해서 이 사건 시행령이 합법이라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원고 노동조합을 해산하는 것이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통보는 그야말로 원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잠정적이고도 제한적인 법적 보호의 배제라는 효과만 가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정 요구에 불응해서 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
서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끝끝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는 원고가 위법한 규약을 고쳐서 법률을 준수하고 재차 설립 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지극히 잠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노동조합법은 행정청이 3일 이내에 설립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 통보는 3일짜리 자격정지인 것입니다. 아니요. 원고가 즉각 시정해서 신고하면 1일, 아니요. 단 몇 시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사건 통보는 다시금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 시행령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이상으로 쟁점 1에 대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